예, 이 보신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군사 행사에 대동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상 보니까 김주애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김정은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좀 세련된 지도자 혹은 이렇게 정말 가족적인 그런 모습,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김주애가 상당히 중요한 장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되게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어린이들 사진을 많이 활용을 하고 특히나 이제 소녀들 사진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선 후보들부터 보면 다 무슨 어린애들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있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사진은 아마 히틀러가 소녀들과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히틀러의 그런 흉폭한 이미지를 감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자기 형을 독살할 만큼의 굉장히 악독한 지도자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나 있겠죠. 그다음에 국제 사회에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바라본다면은 저것은 그냥 그야말로 엄청난 독재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딸을 강조를 함으로써 인간적인 면모,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좀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좀 너무 아직은 좀 과한 분석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독재자의 이미지 쇄신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주애가 공식 행사에 등장한 게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그런데 모두 군사 관련 행사라는 점이 공통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내 자식, 내 딸, 그러니까 미래 세대, 즉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는 과정에 자기 애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우리가 갖는 이렇게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세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찌 보면은 자기의 후계자까지는 아직 그게까지는 너무 나간 거고, 어쨌거나 자기의 후대에서도 이렇게 핵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군 관련 행사냐? 지금 김정은이 제대로 하는 게 군 관련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나 다른 기타 측면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최대 업적을 자랑하는 군사 관련 행사에 김주애가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근데 다만 일남 이녀인가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상당히 보수적인 북한 사회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아들을 놓고 딸을 무슨 후계자로 세웠다?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거는 좀 나간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에 좀 눈에 띄는 사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사진 좀 잠깐 화면에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사진을 보면요. 자, 김주애가 가운데에 앉아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군 장성들, 군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서 있는데, 저 뒤에 서 있는 군 수뇌부들이 좀 보셨겠지만 얼마나 좀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결국 이제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쭈룩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저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요, 소위 로얄 패밀리가 가진 절대성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또 어찌 보면 이럴 겁니다. 결국 북한의 군 자체는 사실은 당군, 즉 공산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김정은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니겠나. 저 독재자니까 가능한 그런 그림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이 건군절 75주년을 맞아서 야간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뭐 영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예.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 뭐라고 보셨나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아마 여기 또 지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은 있었죠. 맞습니다. 그 맥사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사실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미지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죠. 예. 그럼 거기에 필요한 군사에 필요한 그런 정찰 영상도 여기서 제공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한 2시간인가 3시간 전에 올린 사진을 보고 계시면은요. 지금 사진이 나오나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지금 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운데 이제 주석단 쪽을 이제 지나가는 그 지금 2대씩 붙어 있는 게 저게 화성 17입니다. 기존에까지 나왔던 가장 큰 ICBM인데요. 예. 자, 그 2대씩 붙어 있는 것을 조금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한 대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쪽에 예. 그 지금 2대씩 앞에 3개가 있죠. 3대. 그러니까 미사일 2발씩 실은 차량 말씀하시죠? 두 발이 아니라 예. 차량 2대가 지금 네, 붙어가는 차량 거예요. 두 대. 예. 2대가 붙어가는 건데 제일 끝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끝쪽에 보시면은 한 대씩 있는 게 보일 예.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신형 ICBM 발사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제가 아까 사진 드렸는데 혹시 좀 나왔나 모르겠는데 안 나왔나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을 저희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진 말고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린 게 2017년에 네. 북한이 저걸 공개한 적이 있어요. 북한이 그 새로운 ICBM을 예.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발사대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사실 미사일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네, 사진 화면 나오는데요. 저기죠. 자 네.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 봤던 발사대하고 틀리죠. 위에 미사일이 안 실리고 커다란 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뭐냐 하면은 저건 저 관 안에 고체 연료 ICBM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체 연료는 저렇게 이제 저게 이제 소위 콜드 런칭이라고 예.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관 밖으로 미사일을 밀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점화해서 발사하는 방식인데 저런 형식의 지금 그 발사대가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저는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건 지금 앞뒤가 들어맞는 것이 작년 12월에 보면은 왜 대형 ICBM 예. 고체 연료 그 발동기 그거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결국 그 맥락이 지금 보여주듯이 저런 그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할 발사대에서 운용되는 미사일 곧 개발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겠냐. 뭐 자세한 정보는 아마 또 몇 시간 뒤에 나올 예. 겁니다. 그렇죠. 그때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